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종목 말씀드릴 거는 메타버스 관련인데 우선 덱스터. 저는 지금 덱스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냥 좀 대략적으로 뭐 더 있겠지만 뭐 추가로 더 있지만 좀 우선 가져다 놨고요. 왜 제가 덱스터를 갖다가 지금 보게 되냐면은 메타버스 관련으로 뭐 무슨 게임을 만들겠다, 무슨 뭘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게임 회사들 누구나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뭐 VR 기기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뭐 AR 기기를 만들겠다, 이런 회사들 기기 만드는 것도 솔직히 돈만 있으면은 핸드폰 따라 만들듯이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특별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 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기기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생기고 메타버스, AR, VR, 그리고 VFX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돼야 되고 기술력이 인정이 돼야지 그쪽 분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이런 데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나름 지금 탑이라고 전 보고 있는 곳이 이제 덱스터고, 그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있어요. 자, 좀 이따가 이거는 비교해 드릴 건데, 자, 지금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덱스터는 2천억 초반대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5천억대예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 5천억짜리가 진짜가 얘가 맞는지 아니면은 얘가 맞는지, 누가 고평가인지 아니면 누가 저평가인지 좀 봐볼게요. 자, 제가 덱스터를 우선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행여나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좀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더라고요. 자, 뭐 메타버스 영역으로, 자, 아시아의 VF 시장에 지금 시장 1위라고 합니다. 덱스터가. 그리고 메타버스로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덱스터라는 곳은 뭐 하는 회사냐면 예전에는 CG라고 했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CG를 넘어서서 VFX로 가는데 CG 작업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뭐 영화를 다 만들고 드라마를 다 만든 다음에 후속 작업을 덱스터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막 화면 중에 보면은 TV가 막 TV 보는 화면이 있는데 그 TV는 사실 꺼진 TV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화면에다가 영상을 갖다 넣어서 정말 TV가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던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죠. 시각적인 효과나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 이상, 더 큰 그 이상을 바라고 있다 보니까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그 제작비들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거는 직접 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알던 CG하고 VFX가 뭐가 다르냐? CG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이상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1위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술력이 했는데 뭐 승리호 때문이죠. 사실상 한국의 블록버스터가 200억이라고 하면은 어 헐리우드에서는 2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답니다. 그 정도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얘네가 헐리우드에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 영상미나 이런 게 전부 다 비슷한데 가격이 10분의 1이야. 당연히 수주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익에 더 좀 더 큰 좋은 영향을 가져오겠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43억을 투자를 했어요. 계속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회사예요. 지금 이런 쪽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계속 하게 됨으로써 좀더 좋은 그림을 가져오겠죠. 자, 뭐 이 정도 하고 승리호 있네. 여기 1위 승리호 특수효과. 이게 왜 화제를 모았냐면은 넷플릭스에 방영을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1위를 먹으면서 며칠?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SF 이런 쪽 영화를 갖다가 정말 영상미 있게 뽑아내진 못했어요. 기술력 자체가. 근데 승리호를 통해 가지고 한국도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이 관련 기사는 좀 찾아보시면 헐리우드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뽑아놓지는 않았고, 자, 뭐 그래. 여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이건 아니고,
네, 우선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사가 있어서 내용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보이실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찾아서 나가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전에 사실 덱스터를 모르던 건 아니에요. 제가 OTT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계속 봐왔었는데, 예전부터 보던 게 에이스토리. 사실 이거를 갖다 따로 영상을 만든 건 없어요. 그 언제지? 영상을 갖다가 여러 개 찍을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어요. 얘도. 그리고 제가 좀 괜찮게 봤었던 애가 대원. 그리고 사실 OTT 중에 이제 저는 하나 남았다고 보거든요. 덱스터. 이게 전부 다 저시총이어서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저시총이기 때문에 그만큼 날아갈 수 있는데, 저시총은 맞지만 얘네들이 적자 얘네들도 있었어요. 힘들었고, 에이스톨도 그랬었고, 지금 덱스터도 뭐 적자를 갖다 왔다 갔다 해요.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그 기업 가치를 그 숫자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저는 시장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덱스터가 알려진 거는 이때예요. 언제였지? 2월달이었을 거예요. 2월달에 승리호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SF 영화를 갖다 찍는구나 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뒤에 이제 덱스터 기술이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 자, 승리호 전체 VFX 분량 2000컷 중에서 70% 이르는 1304컷을 갖다 담당했다고 해요. 이 나머지 부분을 다른 회사 어디서 했더라? 위지익에서 했을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때 위지익이 승리호 관련주로 막 올라가고, 덱스터가 좀 올라가는데 덱스터가 좀 힘을 못 받았죠. 사실상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얘네는 좀 많이 눌려지는 좀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자, 그리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OTT 시장을 제가 계속 좋게 보는 거는 시청자들, 그리고 보는 소비자들, 구매하는 소비자들, 그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할 때 편당 2억, 3억이면 충분했던 게, 요즘은 뭐 10억, 15억, 많게는 20억까지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폴도 나오고 그런 게 영향이 큰데, 이제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 OTT 말고 이거는 애플, MS. 자, PC에 이어서 모바일 마찰을 하는데, 미래 먹거리 AR, VR 선점 경쟁을 갖다 예고합니다. 지금 다들 눈독 돌리는 곳이 AR, VR이에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 AR 헤드셋을 갖다가 뭐 출시한다는 썰이 있어요. 내년 2분기라고 합니다. 내년 2분기면은 이제 뭐 한 얼마 남았을까? 딱 2분기면은 거의 한 9개월? 많게는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애플이 AR 헤드셋이 나오면은 애플 나오는데 삼성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무조건 삼성도 나온다 봅니다. 자, 그러면 뭐냐? AR 헤드셋이 나왔으면은 그 AR에 맞는 구현할 수 있는 컨텐츠,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덱스터가 아니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이에요. 이거 리페어 장비를 사들인 삼성, VR과 AR 사업. 뭐 부활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날개짓이라니까 사실. 자, 삼성전자의 뭐 전략은 어쩌다 뭐 해가지고 매트박스 구현에 필요한 리페어 장비를 국내 업체에서 사들였다, 뭐 이런 식이죠. 뭐 왜 사들였는지는 뭐 뻔하겠죠. 왜냐면은 VR, AR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이쪽 관련해가지고 헤드셋 만들잖아요. 애플 만드는데 삼성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만들어요. 안 만들고 있으면 당연히 뒤처지니까. 아싸리 둘 다 안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는, 지금 이제 현실을 넘어서 메타버스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VR, AR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시장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2028년에는 뭐 42억 달러까지. 얼마야 이거? 4,200억이 넘네요. 4조. 꽤 커요. 자, 근데 이렇게 헤드셋만 팔 거냐? 아니겠죠. VR 영상이 있거나 VR 뭐 게임이 있거나 컨텐츠가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컨텐츠 없는데 이걸 갖다가 살 사람이 왜 있겠어요. 그러면은 애플이 컨텐츠가 맞냐, 삼성이 컨텐츠가 맞냐, 분명히 이런 싸움이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럼 컨텐츠를 위해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영상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회사,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봐요, 저는. 자,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뭐 대세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좀 기사를 갖다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일정이 있어요. 11월에 이제 3, 4일 이틀 동안 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해요. 뭐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12월 3, 4일 이틀 동안에 AR, VR 디스플레이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상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고, 몰입형 AR, VR 이때 분명히 삼성과 11월이니까 지금 삼성도 뭐 저런 기기를 산다고 하니까 거기다 애플도 내년 2분기라고 하니까 아무도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구현을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최신 진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뭐 뭘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겠죠. 그래도 컨퍼런스니까. 자, 해서 네트워킹 뭐 인터랙션 공간이 있을 거다. 여기에 뭐 덱스터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놓겠다, 예, 뭐 공개하는 그런 자리죠. 자, 그러면은 덱스터가 우선 투자하는 걸 좀 볼게요. 이거는 최근이에요. 6월달인데 OTT 활성화에 DI 음향 스튜디오를 갖다 증설을 합니다. 그만큼 증설이라는 거는 신설이 아니고 증설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증설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죠. 뭐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늘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자, 보시면은 어딨어, 이번 투자는 컨텐츠 시장이 온라인 동영상 OTT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수주 물량의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고요. 그리고 상반기 기준 DI 실적은 전년 대비 35%, 라이브톤은 4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많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자, DI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 곡성, 부산행, 범죄의 도시 뭐 이런 것들 쫙 얘네가 다 했거든요. 뭐 킹덤 시리즈까지 뭐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드라마 쪽에서도 일반 현실적인 드라마지만 FX나 막 그런 게 SF나 이런 거 아닌데도, 자, 드라마에서도 CG가 아니죠 이제는. 사실은 VFX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써져요. 그리고 얘네가 그 음성 쪽 사운드 쪽도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후속 작업을 다 전부 다 여기서 논스톱,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그냥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다 찍고 덱스터한테 딱 넘기면은 소리부터 CG, 뭐 VFX 이런 부분을 다 전부 다 한 번에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OTT 시장이 커지고, 오리지널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티빙 오리지널도 있고, 뭐 오리지널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있고, 자기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늘려가면서 구독자를 그렇게 늘리는 거죠, 그쪽도. 자, 그러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곳은 OTT예요. 자, 그러고 예전에 좀 투자했었던 게 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작년인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43억인가 46억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필수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영상을 차라리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카메라 앞에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는 진정한 버추얼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넘겨서 공항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쇼핑까지 등등 어디든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어 드라마와 영화, 게임, 홈쇼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대, 날씨의 변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 절감에 굉장히. 자, 지금 방금 말하듯이 이제 제작비 절감. 이게 제작비가 왜 절감이 되냐면은, 방금 있었던 뭐 호주에 가서 아니면은 공항에서 찍는 이런 촬영들을 공항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완전히 공항에 간 것처럼 모양을 갖다가 동일하게 만들어서 찍을 수 있고, 밤에만 찍었던 영상을 밤에 안 찍어도 돼요. 낮에 밤 환경을 만들어 찍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시간이 막 1년, 2년 걸렸다면 그게 찍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섭외를 막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 장소를 그냥 찍어 와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다 찍으면 돼요. 그냥 몇 명이 가서 영상을 갖다 찍어만 오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덱스터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많은 OTT들을 다 뭐 해외를 나가고 모든 사람이 막 다 같이 해외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외 씬을 갖다가 해외 영상을 갖다가 따오고 거기에 그냥 사람만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그냥 찍어도 해외 씬을 만들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미래도 아니죠. 이쪽에서 굉장히 저는 크게 나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다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덱스터 스튜디오는 43억이었었네요. 자,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연내가 언제 이거 크게 기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봐. 21년이네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아요. 자, 진행 중이고 국내에도 지난 1년간 벌써 4개의 스튜디오가 런칭을 했고 지금 웬만한 것들이 다 이걸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없으면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CJ 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고 덱스터가 지금까지는 OTT 쪽,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광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안 했었던 걸로는 보여져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협업을 시작합니다. 크레마라는 곳인데 저도 크레마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자, 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해요. 뭐 200 몇십억 하는 회사라고 했었는데 뭐 여기 안 나오나? 뭐야? 안 나오나? 여기 있네요. 뭐 지난해 매출액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그렇게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사실. 근데 덱스터 스튜디오와 크레마 월드와이드는 쇼폼커머스 컨텐츠 공동 제작을 하고 메타버스 기반 실가면 영상 공동 개발과 투자를 한다 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 크레마 이제 들어오시면은 얘네가 워크에서 이제 뭐 브랜드 돼 있는 컨텐츠들 그리고 일반적인 컨텐츠들 보실 수가 있어요. 뭐 LG가 가장 그래도 브랜드가 높은지 LG 거를 거의 다 이쪽에서 담당하는 느낌이에요. 웬만한 게 다 LG예요. 영상들을 보면은 광고들을. 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덱스터가 이제 같이 담당하면서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일반적인 부분도 LG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뭐 나노셀 TV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반응이. 그래서 뭐 동국제약도 있고 어쨌든 이런 회사고 여기랑 협업을 한다는 건 어쨌든 매출이 당연히 늘겠죠. 나쁘지 않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 콘텐츠죠. 자, 크레마도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직접 저 정도 광고는 어떻게 다른 것들이랑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메타버스 부분은 어렵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그 시공간이나 이런 걸 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려면 영상미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을 갖다가 이제 협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좀 봅니다. 자, 그리고 모가디슈라고 지금 영화관이 솔직히 활성화는 그렇게 막 안 됐어요. 그렇게 막 뭐 영화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1000만 이렇게 안 나오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번에 뭐 이게 연기될지는 몰라요. 근데 연기된다는 썰은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그냥 이대로 진행할 거는 같습니다. 7월 28일날 이제 모가디슈 이제 좀 그 누구지 감독이 류승환 감독이 해가지고 뭐 스태프들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좀 괜찮은 배우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해서 자,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이쪽에 이제 공동 제작을 한 곳이 덱스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제작을 했다 보니까 좀 이익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영화 산업이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자, 앞전에 승리호 때 이게 뭐 1위를 갖다가 며칠 했다 그리고 몇 명이 봤다 그리고 유입 막 이런 거 막 데이터 보는 곳이 있어요. 해외 사이트 중에 계속 누가 막 유입을 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봤고 그래가지고 뭐 별점이 몇 개고 막 해가지고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2위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숫자 보는 곳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죠. 그때랑 비슷한 거는
이게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얘가 이제 100만을 찍었다, 200만을 찍었다, 뭐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에도 뭐 예를 들어 500만을 찍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작사 이런 데도 오르겠지만 가장 가벼운 덱스터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이때도. 근데 이거는 영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해외 전체가 동시 개봉하는 승리호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분은 언제나 보는 거죠. 덱스터 지분 중에 이제 5% 이상을 갖다 확보했어요. 예전에 좀 됐습니다. 2020년 2월에 이제 확보를 했고, CJ ENM에서 이제 그만큼 가져갔고, 하다 보니까 인수설에 힘을 받나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CJ랑 같이 하는 업무가 꽤 많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도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게 많고, 그 영상 드라마들에는 이제 CG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액이죠. 제가 2월달에 저도 이거를 건드리긴 했었는데, 덱스터를 이게 7천 얼마 했었는데 7,200 금액이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오나 보네. 어디 있을까? 자, 이거 찾아보시면 알 텐데, 이게 7,200원 정도대로 이제 인수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덱스터가 지금 8,800원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되게 비쌌었어요. 이거 인수할 때는 덱스터가 7,000원도 안 됐기 때문에 7,000원 이거 무조건 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넘었죠. 안 넘다가 승리호가 터지면서 넘었었나요? 뭐 어떻게 됐었나? 날짜는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날짜까지 일일이 찾아놓진 않아서. 자, 그리고 제가 CJ를 얘기했잖아요. CJ ENM이 나간 곳이 있어요. 국내에서만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미국 헐리우드 진출한다고 했었죠. 그 뭐지, 기생충 나온 다음에 바로 헐리우드 얘기가 나왔어요. CJ ENM이 기생충이 이쪽에서 배급 투자를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CJ ENM에서. 자, 그래가지고 CJ ENM이 어디를 했냐, 그 스카이댄스 어디였어? 스카이댄스. 자, 스카이댄스라는 회사를 미국에다가 회사를 만듭니다. 미국 회사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스카이댄스가 합자회사인가? 합자할 거예요. 여기 있네요. 스카이댄스는 여기를 갖다가 인수를 했나 그럴 거예요. 여기 있네, 써있네. 지분 투자를 하고 공동 제작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그러고 스카이댄스는 이제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 미션 임퍼서블 이렇게 만든 그런 곳이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CJ ENM이랑 같이 미국 진출을 하면서 덱스터가 따라서 같이 가서 헐리우드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승리호라는 게 아주 좋은 발판이 됐었죠. 덱스터한테 해외에서도 다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웬만하면 다 봤다고 좀 봐요. 거의 그 정도로 일주일 넘게 거의 2주 가까이를 갖다가 1위를 하다가 뭐 거의 1, 2, 3위 이 안에 있었으면은 거의 급급 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미국 진출 나갈 때 충분히 데리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지분 인수도 하고 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가 티빙에다가 뭐 400원 투자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키운다. 이거 말고도 투자권은 너무 많아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눈독 들린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최근 기사에 있길래. 6월 30일, 오늘이구나. 자, 이거 말고도 몇천억씩 투자하고 막 조단위 투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오리지널 콘텐츠예요. 이게 없으면은 가입을 안 합니다. 넷플릭스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아니면 못 봤어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 식으로 어디서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점.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려야지만 이게 산다는 거, 이 플랫폼 자체가. 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컨텐츠는 늘어나면은 당연히 할 일들은 많아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는 뻔하다, 몇 군데 없다 라는 거죠. 자, OTT 디즈니 플러스, 이제 예전에 제가 대원미디어 얘기하면서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곧 올 거예요. 얘가 거의 가을 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망 사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버벅이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거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올 시장은 아니거든요.
한국 영상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고 여기다 법인 세우고 뭐 하니까 디즈니, 그 다음에 애플 TV 있죠. 자, 이제 한국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6월 25일자인데 뭐 맨날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디즈니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애플 들어오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OTT, 자 이제 계속 이 정도로 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6%씩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OTT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한류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뭐 방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방탄 외에도 지금 엔터 44, 이제 44죠. 하이브까지 해가지고 엔터 44가 전부 다 잘 나가요. 사실상 여기저기 다 잘 나가요.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돈 굉장히 잘 벌고, 그만큼 한류에 대한 그 컨텐츠는 정말 그쪽 문화에 대한 거는 약간 인정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영상들, 영화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막 많이 보고 했었는데, 중국이랑 동남아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는 해외도 좀 막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래서 국내 OTT 시장 규모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이에요. 지금 21년이죠. 얼마나 더 커질지 몰라요. OTT는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아요. 사실상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입자들 늘어나고 그 돈을 갖다 다시 재투자해서 컨텐츠에 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CJ ENM은 티빙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티빙이 그거죠. 티빙이 J 콘텐츠랑 CJ ENM이랑 합작해서 만든 그게 티빙 둘 다 돈을 넣은 걸로 알아요. 예전에 제가 J 콘텐츠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뭐 5년간 5조 원도 투자하기로 했고, 웨이브도 뭐 25년까지 1조 원 투자해가지고 다 결론은 그거예요. 오리지널 콘텐츠,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지 웨이브도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웨이브에 왜 가입을 해요? 뭐 볼 게 있어야지 가입을 하지. 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에요, 이쪽 시장은. 그래서 그만큼 CG나 VFX 이쪽은 계속 있다. 수주할 건덕지들. 자, 어제였어요. 어제 펄어비스가 중국에 이제 게임이 들어가려면 파노라는 걸 받아야 돼요. 파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파노가 지금까지 잘 안 나왔어요, 사실상. 근데 어제 펄어비스가 검사 모바일이 지금 파노가 나갔거든요. 자, 파노가 나갔다는 거는 중국과의 관계, 한알령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상 지금 미국이랑 그렇게, 미국 중국을 갖다가 미국에 좀 이렇게 약간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면서 뭐 중국 백신 맞은 사람들도 들어오게 해주고 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뭐 하나 주겠다는 건지 파노를 다시 줍니다. 뭐 이것 때문에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진핑이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는 얘기는 사실 정말 심심할 때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저도 믿지는 않는데, 뭐 분기마다도 나오고 뭐 심심하면은 뭐 시진핑 주석 뭐 방한 가능성, 언제 뭐 추진 가능성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조율하고 있다 뭐 쫙 나오잖아요. 자, 근데 파노 발급이라는 거는 좀 세요. 제가 봐도 정말 안 해줬던 거거든요. 이걸 해줬다는 거는 어쩜 한알령이 점점 풀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맥락 아닌가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정권이 있을 때 저는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코로나 있어서 못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핑계였지 않나. 그래서 조기 방안 무드가 형성되는 일련의 흐름인 파노 발급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추측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된다면은 이게 OTT가 더 커져요. 중국에 지금 중국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갖다가 나오는 게 뭐 2016년인가 17년까지는 막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없거든요,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이제 한알령이란 기간으로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 뭐 들어갔었던 게 있었는데, 드라마가. 그러고 에이스토리의 지리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된다면은 웬만한 드라마들이 나갈 수 있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그걸로 당연히 재투자를 하고 더 규모 있고 더 영상미가 더 넘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겠죠. 어쨌든 시진핑 주석하고 방한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OTT, 그리고 화장품, 뭐 거의 이 부분이죠. 그리고 게임주. 자, 이쪽인데 뭐 이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 있게 크게 했던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덱스터 홈페이지고요. 예, 덱스터 홈페이지고 이거 외에 드라마들 되게 조금씩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나열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만 써있더라고요. 그냥 뭐 승리호, 나올로고 대 아스탈련대기, 봉우둔 정투, 뭐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뭐 기생충도 있었고 신기한 게 뭐 많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아까 투자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냥 빨리 넘어가고, 자, 제 이거는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CJ 지분이 6%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 좀 가지고 있고 대주주들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대략 30% 정도 지분이 좀 굳어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2231억이에요 2231억이고 2231억이니까 뭐 대략 30%가 굳었으면은 70%니까 7, 24, 14에다가 한 1500억? 1500 몇십억 되겠네요. 요 정도가 정말 이제 유통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말 크지 않죠. 1500억이면은 정말 이 정도 시장에서는, 요즘 시장에서는 거의 되게 작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나머지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비교하고 싶은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랑 덱스터기 때문에, 그리고 덱스터 먼저 볼게요. 이게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 앞에 돌파가 안 됐는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버티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웬만해서 지금까지 좀 잘 무너져 왔었어요. 보시다시피 뭐 거래량 좀 터지면서 가나 싶으면은 좀 무너지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아니겠거니 했는데 이걸 계속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키네 하면서 계속 매일 보면서 좀 했었고, 뭐 좀 먼저 들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정 때문에 제가 원래 저도 이걸 갖다 이틀 전인가 월요일날 이제 찍으려 했었어요. 찍으려 했다가 이제 영상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오늘 근데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자, 앞전에 일해왔던 자리들, 자,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았던 지점이 여기였어요. 그 지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가장 높았던 지점이죠. 여기가 고점. 이 고점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주는데 안 죽어요. 보통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하는 케이스가 보편적이에요. 보통 이제 던지는데 이거는 여기서 거의 꾸준히 받아가더라고요, 누가.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크게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늘 좀 급하게 찍은 거는 아니나 다를까 매동이 이때부터 제가 좀 보긴 했었는데 매동이 좀 이상하기 시작해서 좀 많이 들어왔죠. 이때부터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만 초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3호가 이렇게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움직임들이,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또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쥐락펴락 하는데 당연히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당장 내일 아침에 이게 뭐 날라간다 이것도 아니죠. 하락하고 조정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하락하고 간다면은 뭐 여기 2편까지도 당연히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앞전에 있었던 여기 이 자리 정도 한 8,100원 정도까지도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기상 메타버스까지 엮이기 시작했으면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들 돌파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얘도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됐나 얘가? 연으로 보면은 좀 됐죠. 자, 주봉으로 보면은
초기에 상장한 다음에 바로 이제 좀 쌌을 때 이제 최고가 18,000원 정도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이게 얘랑 비슷할걸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구나.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걸 막 보여드릴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쭉 가자. 아씨 이만큼만. 예전에 보여드렸을 때 에이스토리도 제가 막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되게 높아 보였어요. 그때도 15,000원 이거 못 갈 거였죠. 제가 이맘쯤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거예요. 7월 8월 이쯤 있죠. 근데 솔직히 그 기업 가치가 알려지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그때는 높아 보였던 자리가 정말 여기는 뭐 움직임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앞전에 요거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굉장히 막 하락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고서 이제 진짜 기업 가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 이런 그림 나와요. 아쉽죠. 솔직히 저도 끝까지는 못 먹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드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것도 왜냐면 신고가를 가면은 대부분 팔고 싶어져 가지고. 자 덱스터 상장 이후로 단 한 번도 17,000원 넘은 적이 없어요. 뭐 근절이 간 적도 없고 계속 하락해요. 계속 뭐 영화 나온다 했을 때 한번 띡 뜨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죽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죽여왔죠. 살리는 듯 죽이고 살리는 듯 죽이고. 자 그래 왔던 애가 지금은 이제 좀 차트 2평이나 이런 거 봐도 이번에는 매번 속기는 했어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자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요번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속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메타버스가 끼니까 이거 가능하겠구나 좀 싶어서 이 종목 지금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랑 왜 계속 얘기를 했냐면, 자이언트 스텝도 하는 업무가 비슷해요. VFX, 자 CG 쪽, 그 영상 관련 그런 쪽 다루거든요. 자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얘는. 그래서 이게 상장했을 때 22,000원이었어요 22,000원이었던 게 지금 한 2.5배 올랐죠. 그러니까 2.5배를 다시 까보면은 거의 상장했을 때는 2천억 수준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할 때는. 근데 곱하기 2.5가 거의 됐죠. 그래서 지금 5천억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 자, 이 2천억을 어떻게 산정을 받았겠어요? 분명히 비슷한 기업인 덱스터 가치를 갖다가 놓고서 비교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상장을 했나 싶은데, 정말 이게 상장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공모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따 시작한 다음에 올라온 건지 11,000원이었었는데 따블 찍고서 22,000 스타트 해가지고 올라온 건지 그거는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었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쪽이 덱스터예요. 덱스터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간 흐름 이렇게 갑니다. 자 자이언트 스탯 똑같이 시간 흐름 이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매출액, 자 318억, 133억, 250억, 197억, 392억, 205억, 555억, 212억, 263억, 202억. 자, 그 어느 한 해도 매출액이 딸린 적이 없어요, 덱스터가. 자, 다음 영업이익을 보면은 사실상 애매해요. 이때는 솔직히 이때 뭐가 있었더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때는 우선 3개년만 볼게요. 지금 21년이니까. 자, 3개년만 보더라도 비슷해요. 솔직히 여기도 적자 나고 여기도 막 솔직히 뭐 흑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막 적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뭐 번 것도 뭐 벌어봐야 뭐 20억 뭐 이르면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네도 꾸준히 적자죠. 적자 영업이 다 적자예요. 얘네도 이번에 뭐 흑자 전환했었는데 이거 뭐 계약 그거 하나 계약금 90%까지만 받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적자로 돌았었을 가능성 높아요. 마이너스 3억 정도로. 근데 아직 안 바뀐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당기순이익을 봐도 뭐 대체로 이래요. 왜냐면은 덱스터는 투자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끌려다니고
그때는 OTT 시장이 크지 않았죠. 할 수 있는 게 영화 시장 이 정도였었는데 드라마도 해봤자 예전에는 공중파만 봤었잖아요 거의. 지금 와서야 이제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서 티빙에 막 오리지널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지. 막 2018년도 19년도 아니 18년도 17년도 이 정도만 해도 핸드폰으로 막 그렇게까지 막 영상을 봤었나 싶어요 기억이.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기업이 그냥 가끔 하나씩 주는 거 그 정도. 자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OTT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없죠. 자 이 기업들이 몇 개 없는데 그럼 얘네들이 언제까지 저가 수주를 하겠냐. 일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일을 더 못 받는데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죠. 뭐 해운이랑 비슷하죠. 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배송을 할 건 많은데 배가 없어서 그냥 계속 운임을 올리잖아요 한없이. 자 그런 거랑 비슷해요.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면은 운임이 올라가고 그 공임이 올라가듯이 자 이쪽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액과 이익이 개선되고 당연히 당기순이익까지 개선이 되겠죠.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거의 도친개친이고 어떻게 보면 덱스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지만 단기순이 좀 더 나쁘기는 해요. 근데 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막 이제 막 뭐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는 1분기까지 나왔잖아요. 1분기만 볼게요. 이게 언제냐면은 21년도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에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 68억,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70억. 영업 둘 다 또 손실이에요. 어쨌든 이거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닌지. 자 어쨌든 덱스터 마이너스 4억, 자이언트 스텝 마이너스 5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억.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뭐 하나가 터지면은 갑자기 빵 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 자체가 커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다. 그리고 덱스터가 오히려 저는 1위 더 많이 해왔다. 그런데 지금 재무 상태가 유독 뭐 자이언트 스텝이 엄청 좋다, 뭐 2배 이상 좋다 하면은 당연히 덱스터가 2천억 해도 되는 거죠. 2천억대. 근데 얘가 지금 5천억대예요. 근데 재무상으로도 전혀 저는 이게 5천억일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가 왜 그러면은 5천억이 안 되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수주를 안 받고 그냥 똑같이 그냥 하던 일만 하더라도 얘도 5천억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반대로 얘가 고평가다 라고 하면 얘가 내려오겠죠 나중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나 큰 흐름이나 모든 게 AR, VR, 메타버스 거기에다가 OTT 성장하는 그런 속도들, 그리고 이런저런 네이버, CJ 모든 기업들 다 들어가지고 카카오 TV도 있죠. 다 들어가지고 이쪽을 갖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쪽 시장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 국내에서 사실 이거 아시아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죠? 아시아에서 VFX 1위 기업이에요. 자, 하고 있는 거 영화, 드라마, 테마파크가 있어요. 이 테마파크가 이거 기사를 안 뽑아놨구나. 테마파크가 이거 그냥 같이 보시죠. 네,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에다가 한 게 있어요. 자, 한알령임에도 불구하고 덱스터 중국 대형 테마파크 수주를 휩쓸었다. 자, 내용인즉은 자, 덱스터 수주가 24일 뭐 언제 24일이야 이거? 저도 지금 이거 2월 24일이네요. 2월 24일 중국 하이난 섬이죠. 거기 뭐 헝다그룹의 테마파크 43억 규모.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에서도 이제 막 VR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 수준은 2018년도 62억 규모 중국 신화 구역에 뭐 테마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이거 이후에 연속된 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있었어요. 헝다 테마파크 외에 광저우, 우시, 쿤밍 지역에 테마파크 콘텐츠를 공급을 했었고요. 누적으로는 지금까지 중국 여기다가 테마파크에 넣은 게 283억이고요. 뭐 또 뭐야?
얘네가 뭐 헝다라는 그룹이 27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인공섬 3개, 뭐 여의도 3배 이르는 면적에 뭘 하는데, 여기다가 덱스터가 여기에 뭐 시네마, 인기 있는 체험 컨텐츠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색 보정하고 영상 넣고 영상 보정해주고 그러고 음성 넣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인정을 했겠죠. 인정을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수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이 테마파크까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VFX 외에도 이제 영화 제작을 합니다. 앞서서 신과 함께 원투 백두산, 이거는 그 후속 작업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번에 7월에 방영하는 거 있잖아요. 뭐니 그거 그 모디 기억력이 참 모가디슈. 아까 말씀드린 영화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도 공동 제작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네. 바로 밑에 있었네요. 모가디슈 이거 공동 제작이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수주 회복세, 뭐 2월달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키운다고 했고 확장 이쪽 플랫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뭐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이런 건 뺐었어도 되는데. 그리고 대작 영화, 뭐 그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대작 영화들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템폴트 드라마, 템폴트 드라마로 유명했던 게 망하긴 했지만 아스달 연대기 있었죠. 뭐 이런 제작 경험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텐데, 이런 제작 경험들이 이제 쌓여 있다. 빅데이터가 있다. 그만큼 경험이 많다. 뭐 이것도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메타박스 이런 거 한다는 거고. 자, OTT 시장을 갖다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한국 콘텐츠에 주목을 하죠. 넷플릭스 이게 한국 법인을 세우나? 디즈니였나 넷플릭스인가 하나가 들어와서 법인 세운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시아 법인을 갖다 여기다가. 이게 뉴스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킬러 컨텐츠로 부상할 한국 컨텐츠. 한국 컨텐츠 없이는 이제 해외에서도 뭐 중국 시장이나, 중국은 못 들어가지만 저쪽 동남아 시장 이런데 막 넷플릭스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한국 컨텐츠가 있는지 보나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컨텐츠가 오히려 킬러 컨텐츠로 이제 작용을 한다, 얘네들한테는. 그런 부분. 이거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스위트홈 이제 미국에서 2, 3위권 순위를 갖다가 했었나봐요. 그만큼 이제 한국 컨텐츠가 요만큼 킬러 컨텐츠로 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자, 영화 승리호 4주였어요? 제가 2주 되는 줄 알았는데 4주 연속 세계 1위를 갖다 했었어요. 이때 이제 사실 덱스터가 이름을 날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이제 컨텐츠들 막 투자하고 이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OTT 업체들도 한국 컨텐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지분 투자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지금 한한령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시진핑이 와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내 OTT 뭐 웨이브 4년간 1조 투자, 아까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것도 티빙 뭐 4천억 컨텐츠 투자, 이거 말고도 더 투자는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찾다가 그만했는데, 그 엔터 4사 중에 한 곳이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그쪽 시장에다가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의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영상미를 다룰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저는 이거 5천억 지금 사실상 재물을 봐서는 그렇지만 시장이 커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쳐줄 수도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덱스터 2천억, 이게 문제겠죠. 자,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만 좀 볼게요. 사실상 우선은 여기 만원을 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터 만원이었었는데 이 정도 자리였죠. 만원. 예전에, 정말 예전이죠. 이거 언제야 이거? 2016년이에요. 이때 막 신과 함께 막 했을 때, 신과 함께 있던 거 그랬을 거예요. 이럴 때도 어떻게든 만원을 지지하던 그런 애였어요. 그러고 근데 그렇게 지지하던 애가 이 당시에 빠지고, 자 이제 돌파를 못하는 저항 자리가 됐죠. 돌파를 했는데도 또 저항. 이게 깨지면서 후두두둑. 만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예전에도 한번 시도는 했었네요. 언제야 이거? 2020년 초반에. 2020년 초반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확 터졌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를 한번 죽였다가 이제 다시 천천히 올라왔어요. 솔직히 주봉상 2평을 보면은 아직 정배열로 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려운데 예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여기부터 천천히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2평이 좀 안정적으로 보여져요. 자, 이런 2평 보면은 이거는 올라갔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2평 그림이었었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무난하게 완만한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시장 상황이 매우 좋다는 거, 미래가 굉장히 밝죠. 어떻게 보면 이쪽 콘텐츠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게 돌파한다? 몰라요. 이거는 정말 당장 뭐 전처럼 뭐 승리호가 개봉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승리호 막 개봉한다고 했을 때 이때였을 거예요. 2월 3월 막 1위 몇 번 하고 그때 이제 막 이때 쐈죠. 이 부분 이제 막 쏘고, 그 다음에 승리호 뭐 뉴스 뜨다가 그러고 승리호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죽어 왔는데, 자, 그런 자리를 지금 앞두고서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런 자리를 이제 넘어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넘어서게 된다면은 앞전에 있었던 만원 부근 1300원 보이는데, 자, 그 지금 이 자리가 거의 9,000원 자리거든요. 9,000원 자리가 9,000원 거의 뭐 9,000 몇백 원 다 이런 식이었어요. 얘도 그랬고, 이 자리를 넘었으면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만원이라고 봐요. 저는 만원 넘어서면 이제 호가 단위가 이제 50원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단타들도 참 복잡하고, 여기를 뚫으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만원을 뚫으려면은. 근데 여기를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봐요. 사실 만원 밑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언제야? 2018년에 물리신 분이 만원 평단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만원 평단이신 분들이 물만 탔어도 만원 가면은 솔직히 안 팔아요. 본전이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에 물리신 분이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도 들고 있다, 안 팔고, 근데 웬만해서 이 정도면은 여기는 안 봐도 되거든요.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사실 여기는 매물대가 없다고 그냥 체크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보면은 만원, 그리고 높아봐야 12,000원 이 사이, 여기만 돌파를 한다면은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얘가 지금 당장 갈 건 아니어서 언제 갈지 몰라서 이런 거는 한번 눌림 같은 거 줄 때, 근데 지금 눌림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 올라온 다음부터 앞전에 이런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를 갖다가 지금 지지로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차라리 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아니면 밑꼬리를 주거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걸 봐서는 약간 그림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이러다 또 하락할 수가 있어서 얘는 몇 번 속은 적이 있어서, 이쪽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좀 체크하시고 꾸준히 관종 놓으셔가지고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웬만큼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지분도 다 설명드렸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맞다. 그거 한다고 했지. 자, 우선 이걸 지우고, 이거는 제가 따로 뉴스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얘는 특별한 이슈 없죠. 일정 나와가지고 진행할 때까지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이거 지금 계속 걸쳐 있어요. 우선 어떻게든 죽이진 않고 있어요. 이 자리. 자, 이 자리 죽으면은 당연히 어쩌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일정 나오면서 뭐 청약률 보면서 이제 돌아서겠죠. 이게 좀 오르다가 하락한 게 요 당시 이거 하락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걸로 알아요. 뭐 이거 카카오뱅크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서 그랬던 것 같고, 얘 좀 돌아서기는 하는데, 이게 수급이 개인 수급으로 지금 돌아서긴 해서 사실 델타가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난다? 어쩌면은 실적을 생각하고 갈 수는 있어요. 실적은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원료 쪽이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서 실적 나오는 걸 대비한다면 실적주로는 가져가기에는 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요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 5일선 위에다가 올려놓은 수급이 이게
개미였어서 자 개미였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코로나가 풀리면은 간다고 보는 그런 종목이어서 계속 쥐고 갈게요.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델타는 뭐 모더나가 지금 뭐 효과적이다 뭐 아니면은 뭐 부스트샷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이면은 또 달라지겠죠. 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예요. 정책주인데 자, 충청이라는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랑 지금 엮여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빠진 거는 아니고 선언했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쪽 관련주들 빠지면서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5일선 뭐 크게 이탈하거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죠. 이 정도면은 자,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특별하게 여기서부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점이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진짜 특별하게 뭐 이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21선이 지금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만원 돌파가 힘들어서인지 만원 계속 때리는데 이거는 충청에 대한 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종시랑 이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종목 중에는 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돌아갈 수 있어요. 뭐 대주산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근데 저는 프롬파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해서 시총이 아직 1000억이 안 되죠. 유통 비율 따지면 이거 굉장히 작아요. 얘도 언제 날라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런 종목은 좀 지켜볼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보 얘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움직임 자체가 맨날 빠졌다가 하루 들어오려고 호가창이 워낙 얇아서 그냥 훅훅훅 하는데 그냥 박스권 안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커다란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커다란 박스권을 보면은 앞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전에 돌파 한 번씩 해보려고 했었지만 자, 얘는 수주공시 떠야 돼요. 그냥 배터리가 그냥 좋아지면서 배터리 공장 증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주 공시가 뜰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물량이 없고 작은 기업이죠. 유통 비율도 35%, 2,500억.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수주 공시가 뜨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게 SK나 LG나 아니면은 삼성의 길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 발주였지만 SK 바이오팜은 델타 변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7월 2일날 보호위에서 풀리는 게 있죠. 7월 2일날 보호위에서 풀리는데 개인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은 이거 안 나오네 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나온다 개인 물량이. 자, 개인 물량 출회가 많다. 당연히 조정 한번 거치고 가겠죠. 그거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3만원이 블록딜을 했었던 가격이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베베 꼬고 다니는데 지금 이 평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섰고 거의 돌아섰고 지금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슈팅 나올 재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가 될 만한 거는 뭐 그거 받아오는 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마일스톤 받아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 봐도 얘는 그냥 연금이 미친듯이 사들여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그냥 계속 사거든요. 연기금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자, 근데 외국인은 사다 팔다 해요. 뭐 앞전에 팔다가 사다가 앞전에 팔다가 사다가 하는데 이런 애들이 한번 돌았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쓸어 모아요. 그냥 차트 당일날 차트 이런 식으로 계속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물량 다 받아주면서 가요. 그냥 올려요. 그러면서 다 한 번에 메꾸는 약간 특이한 스타일. 얘네는 연기인 같은 애들은 매일 꾸준하게 적금 들듯이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수급은 연기금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죠. 전반적으로 좋아서 얘도 좀 보고 갈만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AP성 이게 7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7월 4일날 우주여행이 있고 20일날 17에다가 18,
19, 20, 21 여기겠네. 화요일겠네요. 20.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주 하고 이 정도. 자, 이때 우주선 하나 날리는 거 있고, 우주여행. 그리고 이때 날리는 거 있고, 얼마 전에 스타링크 얘기하면서 MWC에서 이제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었죠. 지금 뭐 몇 년, 1년 내로 뭐 전 세계 인터넷 뭐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AP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버진 갤럭틱 40 몇 프로 튀면서 월요일날 개파락 맞고서 지금 약간 조정 중이긴 한데, 자, 조정 거치는데, 조정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모으고 기법 천천히 던지는, 개인 툼에 던지는 것들 다 받아 먹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 편과 이 괴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게 좀 생기다 보니까 한번 눌러주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괴리가 생겼죠. 괴리 눌러주고 다시 가죠. 자, 여기 괴리 눌러주고 다시 갈 건데 안 눌려요. 지금 잘 안 눌리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21선 좀 올라오면은 그때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4일인데, 이 4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보긴 하는데, 뭐 기다려봐야죠. 이거는 7월 20일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국내에서 날리는, 국내 기술로 뭐 최초로 했다는 그 누리호인가요? 그것도 있으니까. 아가방 컴퍼니 이제 정책주로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정책주로 이제 프롬파스트는 충청표를 위해서 계속, 이재명도 그렇고 계속 달려들 거예요. 자, 아가방 저출산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제 노인복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노인복지가 그렇게 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30 세대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 당연히 중요해졌어요. 자,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자, 앞전에 있었던 거 돌파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6,700원 얘기했을 거예요. 자, 6,700원이랑 여기 7,000원 이 부분 어떻게 넘는지였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이러냐,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자, 6,700원 이 부분을 갖다가 못 넘었죠. 사실상 이날 언제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날 못 넘고 7,000 때리고 7,000 맞고 빠졌어요. 자, 빠진 다음에 바로 이 빠지고서, 이때가 뭐가 빠졌냐면은 위즈코프 빠지면서 막 정책주들도 빠지고, 뭐 윤석열 그거 끝나면서 한 번에 우르르 다 빠졌어요. 자, 그랬었고, 근데 정확하게 빠져주고, 그리고 제자리를 잡고서 오늘 그냥 그대로 끌어올렸어요. 7,000원 그냥 그대로 돌파시켰죠.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7,000원 다음에 보고 있는 곳은 이제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을 보는데, 자, 앞전에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이 정도 볼게요. 지금 9,000원 7,000 몇 번 말했지만, 앞전에 여기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정확하게 거기 지금 닿았죠. 자,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10,000원이긴 하지만 뭐 9,000 몇백 원도 있네요. 여기 짧게 보면은 요 정도 있네요. 딱 이거 얼마야? 9,000원 정도네요.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가 우선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숫자인 10,000원인데, 9,000원까지 한 번에 간다? 저는 한 번에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요. 내일 같은 날 이제 한번 이렇게 떴으니까 내일 같은 날 갭 떠가지고 갭하락 때릴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고 똑같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정책주여서 누가 말하지 않는 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출산을 어떻게 풀겠다, 대선 주자의 공약,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막 이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대선 주자들,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거 전에 지금 약간 날아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늘 날아간 것도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날아갈 거냐는 거죠.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친 애처럼 날아갈 수는 없어요. 얘 말고 캐리소프트도 오늘 많이 갔을 거예요. 한번 볼까? 왜 너가 나오니? 캐리가 이제 14% 했는데, 낮에는 얘가 좀 먼저 달렸어요. 얘가 좀 심하게 먼저 달렸고, 얘가 드디어 대장을 먹는구나, 내가 대장을 잘못 골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가방이 후반에 갑자기 대장을 먹으면서 다치고 나왔죠. 그래서 우선 케일은 이제 삭제를 해주고,
자, 그렇게 나왔고, 자, 근데 시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 정도면은 이만큼 오르고서 2% 빠졌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이 정도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얘는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여드리려고 하지? 이거. 자,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근데 지금 이미 개미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았어요.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7,000원 돌파 제대로 시켰거든요. 해서 안착을 했죠. 안착했다는 점 해봤자 여기서 조정해도 뭐 십자도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개파락 해도만 요정도, 그렇게 심하게 무너뜨릴 게 아닌 것 같아서 내일은 개미가 좀 사지 않을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를 팔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오히려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아요. 자, 그리고 오늘 들어온 애들 중에서는 이제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죠. 얼마 전에 9만주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의미 있다, 약간 보여진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3만주 살짝 던지는 척, 자, 외인들도 던지는 척, 기관도 던지는 척, 그러다가 다시 크게 들어와서 다 메꾸죠. 외국인 기관 다 크게 들어와서 다 메꿔버렸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앞전에 뭐 40몇만 개 사고서 이랬는데 한번 이거 판다고 해서 이걸 버릴 종목이 아니에요. 요즘은 크게 잡고 한 절반 정도나 아니면 3분의 1 던지고 다시 잡고 좀 던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잡고 약간 이런 패턴이어서 우선 이런 부분들, 투신 부분들 지금 계속 나오죠. 투신도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시원하게 들어오죠. 상호펀도 시원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움직임에 그냥 흔들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주자들 경선 나가고 뭐 그 다음에 경선에서 얘기하고 토론회하고 이러면은 저출산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슈팅 나올 거여서 굳이 이거를 하루하루 단타 보듯이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뭐 단타 잘해가지고 나는 고점 팔고 저점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가장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토스,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그거야? 아닌데, 된대. 됐다. 토스 지금 약간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지만 5일선은 살짝 깬 듯해요. 살짝 깼는데 의미있게 그래도 60일선 다시 잡고 살짝 올려놨어요. 지금 뭐 저점 만약에 여기가 다시 저점이라면 저점 지금 올려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위로 돌파를 하면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스뱅크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좀 떠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카뱅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스와 카뱅은 같은 종족이에요. 그 인터넷 뱅크가 카뱅, 키뱅, 그러고 토스가 있죠.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카뱅이 까이면은 별로 그냥 그래요. 근데 카뱅이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막 이래버리면은 토스한테도 당연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죠. 뭐 당장 상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토스 관련주를 갖다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지금 하락하거나 이런 뭘 봤을 때는 최근 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이 자리를 놓고 저는 그냥 조정 중이라고 봐요. 그냥 박스에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박스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줄 횡보하다가 한번 뉴스 뜨면서 크게 한 번씩 나오는 게 약간 이런 종목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9월이잖아요. 토스 출범이. 그때까지 그냥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지어소프트 오늘은 이제 십자도지로 이제 방향성을 막 그려주긴 하는데 저는 오늘은 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덩어리들 들어왔잖아요. 더해봤자 반 나갔어요. 반절 나갔고. 자, 쉽게 안 줍니다. 연기금 최근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꿈틀꿈틀. 지구만큼 꿈틀꿈틀 들어오고, 저는 이 사모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크게 돌았으면 정말 미친 애처럼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야 아가방 그런 애들 보셨다시피 한번 돌았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쓸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이유는 있었고, 사실상 지금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고 앞전에 고점을 갖다가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더욱 개미들이 뭐 이걸 타시는 분들도 있고, 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실 거고, 고점이면은 우선 내렸다가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탈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기상
델타 변이까지 같이 엮이는 이런 시기라면은 거기에 쿠팡 시기, 자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이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덱스터는 뭐 아까 잘 말씀드렸죠. 제가 약간 좋아하는 게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 그런 의미 있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 앞전 자리를 다 뚫고 나가는 그런 자리. 근데 저는 돌파한 다음에 사질 않고 돌파 전에 사다 보니까 조정을 겪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스타일 맞으실 거고, 그건 다 개인 스타일이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